오늘이 9월 7일이니까 꼭 2달 7일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만 따지고 보면 2달 그렇게 큰 기간도 긴 기간도 아닌데 제 달력으로는 한 2년은 지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지 아주 많은 분들도 만났고 많은 현안들도 공유되고 또 정부 부처에 가서 우리 장차관들도 많이 만났고 또 대통령과 회의도 많이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대통령 제2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집무실이라고 하죠.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 그 정부 발표로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장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선물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가르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종시에 지금 자족 기능이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을 개헌을 해서 수도 자체를 세종시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서울에서 옮길 때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외형적인 건물만 있다고 해서 수도를 옮긴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도 세종시 그만한 도시라면 수도로 할 만해 라는 도시의 기능 그리고 도시의 시설, 도시의 내용이 되어 있어야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 수도라고 하는 제 비전에 따라서 세종시에 더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충해 주어서 우리 세종시의 자족 기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명실상부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걸 확충시켜야 된다. 그래야 먼 훗날이라도 헌법을 개헌해서 정말 수도가 세종시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 수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수도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수도로 가기 위한 내실을 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도 유치해야 하고요. 또 정부 부처도 마저 여가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라는 것도 아예 할 얘기고 그리고 사법기능도 이제는 행정수도가 그 행정소송 같은 건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삼거든요. 그럼 행정청이 주로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행정법원이 있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옳다,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법부도 방문해서 사법부, 법원도 또 검찰도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텐데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자족 기능도 확충함과 동시에 그것이 실질적인 수도로 가는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KTNG가 우리 지역에 이전을 확정하고 발표했죠. 예산의 수로는 약 1,800억 그리고 직원 수로는 한 230명 한다고 합니다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KTNG의 부속 그런 연구소라든가 또는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하는 것도 추후로 이전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정부통신공사협회라든가 협회 또 공공시설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다가 이런 공공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요. 교통 문제 같은 것도 지금 BRT 노선 같은 것도 이번에 조정된 걸 여러분들이 발표했고 또 우리 세종에서 공주까지는 BRT 그런 것도 광역심의를 거쳐서 통과되고 뭐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KTX 역사도 이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확정이 됐고 세종 국회의사당이 온다고 한다면 세종의 KTX 역사를 드리는 것은 세종시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회를 방문하는 그런 국민들 또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세종시를 방문할 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KTX는 이제는 필수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2019년 통계로 기억을 합니다만 2019년에 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63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숫자는 훨씬 더 늘을 것이고 100만 명 이상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한다면 세종시 인구가 40만인데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 교통 이것은 우리가 세종시가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세종시의 그 아파트 탐중 규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속적으로 주택 청약 그 비율을 현재는 우리 지역 주민한테 60%가 되어 있습니다만 늘려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또 KTX 세종 역사뿐만 아니라 삼중 규제도 완화할 수 있는 대로 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때가 되는 대로 오늘도 제가 국토부 장관을 만나려고 합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시 건의를 드리고 재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삼중규제 문제는 다른 정량적 요소는 전부 다 규제 완화의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를 충족을 못한 건데 바로 그게 주택 청약 경쟁률입니다. 근데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하여야 이 삼중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그 국토부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5대1이 훨씬 넘어요. 근데 5대1이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경쟁을 하니 5대1 뭐 넘을 수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초점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하는 이상은 우리는 그럼 영원히 삼중 규제에서 완화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 세종시가요. 지금 주택 보유율이 47.5%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무주택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보면은 2위 정도로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도 우리가 해소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 청약 비율을 세종 시민은에 지금 현재는 60%지만 상향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하나 요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57주 연속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된다면 이건 투기를 방지하는 말하자면 아파트 가격 계속 올라간다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납득이 되는 것이지만 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서도 투기를 지역에 뭐 포함시켜서 거래를 못하게 한다면 계속 값은 더 떨어질 텐데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거 아니겠는가. 그 두 가지 논리를 다시 한번 뭐 이제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만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세종시를 다른 자치단체와는 좀 다르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제2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또 세종시를 보고 있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수도권과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역은 수도권하고 세종시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세종시를 수도로 보고 있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종시는 제2 행정수도다, 제2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각을 국토부 차원에서 적용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역이 아직도 좀 풀기에는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좀 난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시민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국토부 장관은 또 전국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설득하고 하고 있습니다.